네, 오늘은 어제 예고한 대로 중국의 대표 풍력 발전 기업인 이 골드윈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 또 이제 국내 터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두산중공업과 또 유니슨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풍력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이를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방향성을 보면 어느 정도 개괄적인 흐름을 좀 잡을 수 있어서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틀을 잡아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골드윈드라고도 하는 이 금풍과학이라는 중국 회사는 이제 중국 내 터빈 시장에서 10년 연속 이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면 이제 글로벌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엄청난 기업인데요. 이제 터빈만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관련 부품 제조도 이제 같이 하는데, 이제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의 점유율을 보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약 3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풍력 발전기 세대 중에 한 대는 이 금풍과학이 이제 터빈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작년에 이제 중국 1위 해저 케이블 제조사랑 이제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해상 풍력 시장도 좀 진출을 한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생각하기에 이 해상 풍력이라고 하면 뭐 영국이나 뭐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만 좀 떠올리실 텐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사실 10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유럽에서 그 누적 설치 용량을 보면 이게 그 이제 표인데요. 그동안 유럽에서 이제 누적 설치 용량이 많았다면, 이제 앞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용량은 이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 그 전 세계적으로 이 해상 풍력 발전을 이끌었던 국가들을 보면 뭐 영국이나 독일, 네덜란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럽 국가들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물량들을 보면 거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의 이제 상당 부분을 이 골드윈드 회사가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특히 골드윈드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앞서 살펴본 이 베스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 레이쇼가 35배 수준인 반면에, 이제 골드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배, 그러니까 15배도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조금 덜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저러한 이제 분석보다도 이제 정보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이제 이런 걸 차치하더라도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에 랭크되어 있고, 또 이제 중국 풍력 시장에서의 최대 수의 기업이라는 점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중국만 의존한다는 논란에서 좀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중국이 영국을 뛰어넘고 이 해상 풍력 시장에서 1위가 되는 시점에 한 번 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어제랑 오늘 살펴본 이 글로벌 터빈 업체들을 좀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인 베스타스는 이제 경쟁자인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또 방금 살펴본 이제 골드윈드 같은 경우 이 자국 시장 위주로 좀 성장을 하려고 하는 반면에, 베스타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점유율을 좀 높이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같은 제품을 팔아도 이제 남기는 마진율이 높고, 그리고 또 이제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이 제품 가격 전가도 이제 가능한, 그러니까 용이한 기업인 만큼 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프리미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 풍력 시장에서만큼은 뭐 압도적인 1위지만 이제 점유율을 너무 빠르게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가 수주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역사적인 호황이었던 이제 재작년이랑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적자를 발표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흑자로 좀 전환될 것이라고 이제 많은 컨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게 이제 얼마나 올라올지를 좀 기대를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살펴본 골드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라는 확실한 내수 시장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큰 불안감, 특히 이제 업사이드는 없겠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 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기업이라는 리스크가 있고, 또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 중국의 매출 의존도를 어떤 식으로 분산시킬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이 터빈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은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뭐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이렇게 쭉 나열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현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의 이제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글로벌 업체들과의 뭐 경쟁력 문제나 뭐 기술력, 그리고 이제 가격적으로도 크게 열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이제 터빈 부품 의뢰를 이렇게 한번 맡기면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같이 제작이 되는 이제 뭐 블레이드나 종속기, 뭐 증속기, 뭐 발전기,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가가치 산업들도 연결을 이제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그 원인을 보면 일단 이제 국내 시장 자체가 너무 작고,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이제 생태계 자체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제 뭐 일부 기업들이 생산을 하더라도 뭐 대량이 아니라 이제 소량밖에 생산을 못 하니까 이제 원가 절감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국내산 터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터빈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기업들은 이제 메가와트당 9억 원 정도인데 이제 한국은 한 13억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40%나 이제 비싼 건데, 따라서 이제 뭐 가격도 비싸고 뭐 AS나 이제 사후 서비스도 이제 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이제 국내 터빈 제품들을 사실 이제 어느 나라가 좀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뭐 중요한 부품들은 이제 본인들이 다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근데 사실 국내 기업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한 점들 때문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터빈을 만드는 회사들이 한 9개가 있었는데, 뭐 한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2017년 이후에 이제 수주가 아예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창 올림픽 이전을 끝으로 물품을 납품한 매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시는 그 두산중공업이랑 이제 유니슨 이 두 개의 이제 회사만이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좀 정부 국채 사업을 좀 주도적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년까지 10메가와트급 터빈 개발을 이제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 또한 8메가급 이 풍력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이 세계 최대 크기의 터빈은 이 베스타스 이제 15메가와트가 이제 세계 최대죠. 그래서 이제 먼저 유니슨을 좀 잠깐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3년까지 이 10메가와트급 터빈을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제 국민연금이 그 최대로 출자한 회사가 이제 대주주로 있다 보니까는 뭐 그런 상관관계인지 모르지만 이제 국제과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외 실적이 거의 없어서 이제 국내 실적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 주가를 보면 뭐 고점 대비 약 3분의 1 정도 이제 토막이 나긴 했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현재까지 국내에서 설치된 이 풍력 발전 한 20% 정도를 이제 유니슨이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제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하면서 이제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만큼 최소 30%까지는 점유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컨센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터빈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뭐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또 보조금이나 혜택을 줄 때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수혜를 입는 게 있는데,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우리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만약에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대부분 이제 2030년 이제 언저리 그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장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시기를 맞춰서 좀 길게 호흡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을 좀 보면, 사실 두산중공업은 이제 풍력 발전 사업을 뭐 영위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쪽 사업으로, 그러니까 풍력 발전 사업으로 약간 멀티플을 과하게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일단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뭐 서해안 지역에 이제 여러 지역에 수주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는 여기 이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에 100메가와트급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수주를 하면서 뭐 계속해서 사이즈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원전이나 뭐 화력발전 사업이 메인이라서 약간 퓨어한 어떤 풍력 발전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는 좀 보기가 어렵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두 편에 걸쳐서 터빈 사업과 또 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기업들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너무 이제 겉핥기식으로 살펴본 게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은,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 현재 풍력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 것과 별개로 더 중요한 건 이 작년처럼 전 세계에서 한 목소리로 이 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이 풍력 사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국가들이 내놓는 정책 꼼꼼히 이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밸류 체인도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일 좀 힘듦장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